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와 코스트코 홀세일의 지역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11년 전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지 26년이 됐습니다. 부모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 해결을 위해 낙동강고에서 시범적으로 대량 방류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됐던 펄밭으로 변한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학점 교류를 포함한 대학 간 연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대구에 진출하며 하나같이 했던 말이 지역과의 상생입니다. 그런데 지역 기여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매출액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말뿐인 상생에 훨씬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구에서 영업을 하는 대기업 유통업체는 31곳입니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판매한 물품 10개 가운데 지역 제품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16.4%에 비해 5%포인트, 금액으로는 2천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백화점은 5.2%에 불과했고 대형마트는 18.5%로 백화점보다는 높았지만 3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업체 입점 수도 크게 줄었고 사회 환원, 즉 기부 금액도 10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역 인력 고용, 이랜드 리테일은 지역 제품 매입, 이마트는 지역 용역 발주 비율이 특히 낮았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선정을 하려고 입찰을 의뢰를 하였으나 타산이 안 맞다는 이유로 입찰을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었고, 지역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곳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낮았던 곳은 이마트와 코스트코 홀세일이 꼽혔는데 미국이 본사인 코스트코는 대구시의 매출액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그 출점이나 진출을 할 때는 자기들이 우리 지역의 지역 상생 협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제출을 했는데 실제 하면서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선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대해 지역민 고용 95% 이상, 용역 발주 70% 이상 등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다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생겼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대구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 낮잠 시간이 되자 20대 여자 보육교사가 잠자기 싫어하는 4살 아이를 억지로 노란색 이불 속에 끌어넣고 제압합니다. 아이는 발버둥치며 일어나다 벽 쪽에 있는 교구함에 부딪혔고 피를 많이 흘려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육교사는 처음엔 아이가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명했지만 CCTV가 공개되면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모는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멍자국이 생겨 집에 돌아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다쳐온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선생 잘한다, 착하다. 우리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경찰은 부모의 신고 후 CCTV를 확인했고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이게 보면 조금 우리 개연성이 있는 것 해가지고 우리가 즉시 우리가 수사 착수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입니다.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을 그만뒀지만 원장은 학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015년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확인용에 불과해 아동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교사를 보육 현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다른 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 폐원 반대에 나서기도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대책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사업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대량 방류가 실시됐습니다. 강수위를 낮추자 바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고왔던 모래밭이 온통 펄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낙동강 사문진교 일대 대량 방류로 달성보 수위가 14m에서 10.8m로 4대강 사업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아지자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바닥을 파낼수록 시커멓고 끈적끈적한 흙이 발견되고 썩은 냄새도 납니다. 저수지처럼 고여있던 강물이 과거 골재용 모래를 채취할 만큼 고왔던 모래밭을 펄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대한하천학회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구성한 현장조사단은 강바닥 흙의 오염 성분이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뻘이 있냐 없냐 뭐라고 하는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물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었던 거였고요. 이번에 실제로 물이 빠지면서 이 드러난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정부는 앞으로도 녹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더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상시 방류만이 수질과 생태계 회복이 가능하다며 보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중심에 두고 근본적으로는 상시 방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보철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 현장조사단은 바닥 보호공 등 보주변 구조물 하자 보수 기간이 올해 마무리되는 만큼 수중 촬영 조사를 진행한 뒤 보안전성에 대한 결과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번 한 주 동안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거나 영남권 경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바른정당은 내일 후보 지명 대회에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가운데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합니다. 또 김관용, 김진태, 이인재, 홍준표 후보가 경쟁하는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영남 지역 경선 현장 투표를 진행해 다음 달 초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천주교 대구 대교구를 방문해 조한길 대주교와 회동을 갖고 대선을 앞둔 지역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비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적절한 후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싸늘한 유골로 발견된 성서 개구리 소년들 기억하시죠? 오늘이 실종된 지 26년째 되는 날입니다. 타살로 밝혀졌지만 왜, 누구의 짓인지 여전히 진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사라진 지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된 5명의 소년들. 아이들이 유골로 발견된 와룡산 중턱에서 추도사가 낭독됩니다. 올해도 와룡산 자락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본다. 얘들아 지난 1년 동안 잘 있었니? 아들이 사라진 날과 유골로 돌아온 날은 해마다 와룡산을 찾는다는 박건서 씨. 세월이 흘러 몸까지 불편해진 박 씨는 산에도 오를 수 없어 먼 발치서 추도식을 바라봅니다. 이제 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뭐 바라는 것도 없고 뭐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단 왜 죽었다 하는 그거라도 좀 알았으면 싶은데 뭐. 아이들이 사라진 지 어느덧 26해. 부모들의 머리에도 흰 눈이 내렸지만 아이들이 왜 숨져갔는지 밝히고자 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지 이게 또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부검 결과 타살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결국 영구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1년 전 시효 연장과 폐지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의 벽을 넘지 못해 가슴에 한을 새긴 개구리 소년의 부모들. 국가가 의지만 있으면 세월호도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오면서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듯이 이유도 모른 채 숨져간 아이들의 넋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와 경산의 6개 대학이 학점 교류를 포함한 상생 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대학 간 연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경일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6개 대학은 2학기부터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듣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서관과 체육시설도 공동 활용하고 취업 캠프나 박람회도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학 간 협력에 가산점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급변하는 대학 교육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내 대학들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껴 우수한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나은 부분들을 학점 인정 범위 등 실무진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경산 5개 대학은 20년 전부터 학점 교류를 해왔지만 학생들은 거의 알지 못할 만큼 유명무실합니다. 협약에 학교 입장만 반영되다 보니 학생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쟁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장점은 이제 다른 학교 애들이랑 교류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수강 신청하는데 좀 힘든 그건 좀 학생들의 선호도와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학과들은 구조조정 우선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학문과 교육으로 스스로 혁신하고 교육과정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학과나 교수님들의 어떤 혁신 노력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경북대와 대구교대의 협력 선언에 이어 사립대학들도 협약을 선언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생존을 위한 대학 간 연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수송 손실분은 지난 2011년 274억 원에서 지난해 44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 적자의 33.2%가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계획 안에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532억 원을 포함시키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봄이 시작되면서 불청객인 미세먼지 걱정 많이들 하시죠. 전통 약초로 만든 차를 마시거나 작은 화초를 키워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3월, 희뿌연 먼지 때문에 시야가 흐릿합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3월 미세먼지 농도가 1년 중 가장 높고 5월까지 평균치를 웃돌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이 돼서야 낮아졌습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목도 칼칼하고 또 실내 습도도 많이 낮아서 눈도 따가웠어요. 농촌진흥청이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토종 약용작물을 추천했습니다. 사삼으로 불리는 잔대는 몸속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맹문동은 폐 기능을 돕는 효능이 있고 도라지는 기관지염, 더덕은 먼지와 가래 배출에 효과적인데 따뜻한 차로만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그 활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가래를 삭히는 효능입니다. 또 사무실이나 집안에 화초를 놓으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기공의 크기가 크게는 20에서 30 마이크로 정도인데 우리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가 기공을 통해서 직접 흡수돼서 제거되기도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잎을 닦아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화초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사지구에서 460억 원, 주변 상가와 노점 등에서 9억 원 등 총 46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피해 점포수가 700여 개에 이르고 장부 점표 등의 회계 기록도 불에 타 재산 피해 산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산 피해 산정에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사도 참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오늘 외국인 포함 군 인구가 23만 명을 넘어서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인구는 1988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2.4%씩 늘다가 2015년엔 4.2%, 지난해에는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달성군은 지하철 1호선 화원 연장과 국가 산업단지 개발 등을 인구 증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대구공항에 첫 취항한 에어부산이 오늘 대구시에 대구사회복지사협의회와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앞으로 연간 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연 2차례 소외계층 가족 해외여행, 아동 청소년 항공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업종을 살린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